급제동입니다. 뭔가 가다가 멈춰버렸다는 거잖아요. 근데 그 멈춘 게 스스로가 아니라 밖에서 온 어떤 힘에 의해서 멈춘 거. 급제동. 뭐 이런 뜻일까요? 자, 기사로 확인해 보죠. 어제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이 하나 있었어요. 이겁니다.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금지하는 거 이거는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헌법 불합치. 그러니까 헌법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예요. 근데 당장 이거 불법이다 하지 마라가 아니고요. 헌법 불합치입니다. 그럼 뭐냐면 일단 내용이 이래요. 출입 무관항구까지 금지하는 거 이거 부당하다. 너무 지나치다. 이렇게 판단했는데 즉각 무효로 만든 게 아니라 위헌이면 바로 무효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대체 입법을 만드세요. 시한을 준 거예요. 그때까지는 적용하고 그 이후에 법을 만들어서 하세요. 그래서 2024년 정도 설정해놨거든요. 근데 그때까지 법 만들면요. 그때는 문제가 돼서 이게 무효가 되는 거죠.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. 자, 그런데요. 이게 이걸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, 지금. 여기 보시면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 집회 금지하는 거 이거 문제 있다. 이거 하게 해줘야 된다. 이 취지잖아요. 그런데요. 다음 보겠습니다. 지금 국회에서 법이 하나 좀 추진되는 게 있어요. 확정 안 됐지만 거의 되는 걸로 여야가 합의했거든요. 이겁니다.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전 대통령 사택에 대해서 그 앞에도 뭐 집회 금지하는 거 이거 지금 법을 각각 여야가 서로 주고받게 하면서 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은 앞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관저에서 하는 것도 이거 막지 말라는 건데 그럼 집무실 그리고 또 전직 대통령 자택에서 하는 집회 이거는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. 그럼 지금 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? 여야 뜸보아 추진한 지시법 개정안 헌재 결정으로 이거 이 정도면 이거 새로 모아 다시 새 법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? 일단 김광석 소장님, 그다음에 장희철 소장님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? 이거 좀 난처해졌어요. 여야가 합의한 건데 이것도.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거거든요. 집회와 시위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거를 어느 선까지 가느냐. 100m 이내는 금지한다는 거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헌재의 고민이 흔적이 좀 느껴집니다. 이게 단순 위헌으로 그냥 즉각 무효 처리를 안 하고 이거를 대체 입법을 하라는 시간을 준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그 이유는 사실상 지금의 시위와 집회 형태의 조금 뭐랄까 과도함을 사실상 헌재도 좀 인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서 막 아주 좋지 않은 표현과 높은 그 목소리와 막 욕과 욕설과 뭐 이런 것들이 섞여가면서 하는 것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도하다는 것을 헌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고 저는 이 결정에 이해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시위와 집회의 어떤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사실상 그거를 좀 잘 만들어봐라는 건데 저는 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목소리의 높이, 크기. 그리고 그 내용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뭐 정치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좀 있겠다. 그러니까 지금의 요건은 뭐냐면 야당은 사저 보호, 그다음에 여당은 지금 집무실 보호, 뭐 이런 식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국민들의 시각과는 좀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천천히 시간을 갖고 보편적인 법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. 장희철 의사, 그 집시법 전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관저 전직 대통령의 자택 이게 다 지금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저는 헌법재판소의 탁상공론적 판결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비판을 하시는 거네요. 이분들이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 시위 현장 한 번이라도 가봤겠습니까? 그 안국동에 있는 편한 헌재에서 재판하시면서. 한번 가보시면 저런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. 현장이 어떤 모습인지. 그리고 우리나라 특징은 이 외국 선진국처럼 공권력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100m 이내에서 불법적으로 김관욱 소장님 말씀처럼 말도 안 되는 데시벨로 욕설 쓰면서 집회 시위 하잖아요. 경찰이 그분들 불법이라고 강제 연행하거나 체포하기가 불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질서 유지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잘 안 마련되어 있는 현재의 어떤 상황이나 기류를 고려하면 최소한 100m, 이게 뭐 1km도 아니고 100m인데 100m 밖에서도 다 들리거든요. 본인들의 의사표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정도 보호 조치마저도 위헌이라고 판결한 거 저는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.
김종욱 PD 한 30여 초 남았습니다. 예, 말씀하시죠.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예. 장혜찬 평론가 이 얘기에 왜냐하면 그 헌재의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. 그 대규모 집회라면 몰라도 개인이 하는 소형 집회까지 막는 것은 예. 개인의 인권을 너무 침해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질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면 하나는 정치권이 무슨 일만 생기면 그것을 검찰에 고소 고발하든가 아니면 가처분 신청의 형태로 법원에다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예. 사법부에다 갖고 가는 게 가장 예를 들면 한심한 행태이고요. 또 하나는 모든 문제를 시위의 형태로 풀어나가려는 것도 사실은 좀 굉장히 특이한 형태거든요. 근데 그 대통령 예. 그 관저라든가 혹은 사택이라든가 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시위 현장을 가서 보면 야 정말 이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.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헌재 결정이 확정이 됐는데 이거 정치권 좀 고민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